저는 1년 내내 이 과정들을 지켜오면서 굉장히 이 형소법이 그들에게 포트폴리오구나, 어떤 이력서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뭔가 수상 이력 같은 그런 지점에서 뭔가 축배를 들고 뭐 만세를 하고 이런 지점들을 봤을 때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정치 검사한테 당한 피해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정치 검사에게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제가 뭐 그런 당 쪽에 쏠려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절박해서 들어주는 쪽에 간 것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조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정치 검사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그냥 폐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원래 자체가 이 상해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 미수까지 오기까지는 1년 정도가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강력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센터에 연계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를 연계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그게 좋진 않지만 성범죄였으면 내가 국선 변호사를 받았을 텐데, 결국에 나라가 선별적인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저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수시 전형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런 스펙을 찾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물론 이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단어가 제 고유의 단어라고 뭐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제가 그 피해를 입으면 보호해달라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쟁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것도 조금 너무 소외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가해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태도의 차이였는데, 경찰은 거기를 만졌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안 만졌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렇게 수용하고 이제 조서를 쓰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면, 검찰은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가해자가 얘기를 하면, 근데 왜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근데 왜 이건 기억하고 이거는 기억 안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허점을 파고들고 이 사람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제가 원래는 이게 장애를 얻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뇌에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이게 오른쪽에 다리가 영구마비가 되는 정도의 소견서를 얻게 되면서 이게 중상해로 바뀌었던 거지, 원래는 상해 사건으로 송치가 될 사건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살인미수라는 거는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부어야 되고 계속 물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죽으려고, 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었는지 인지를 했는가를 계속 물어야 되고, 그런 지점에서 이 수사관의 집념이나 정성도에 따라 바뀌는 것 자체가 이게 가장 이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1년 내내 이 과정들을 지켜오면서 굉장히 이 형소법이 그들에게 포트폴리오구나, 어떤 이력서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뭔가 수상 이력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진중한 사안이고, 실제로 검찰에게 어떤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피해자도 진중히 대하면서 이거를 진정성 있게 이걸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굉장히 기쁘게, 그리고 뭔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듣질 않거나 안성맞춤인 참고인들을 불러오기만 하고, 다른 핵심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데려오지 않고 뭔가 굉장히 자신들의 결론에 맞춘 과정들을 밟아왔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뭔가 축배를 들고 만세를 하고 이런 지점들을 봤을 때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냥 이게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가해자가 보복을 하겠다, 언젠가 도주를 해서 죽이겠다 이러는데, 저희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부터 이렇게 분노를 했던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사법개혁을 바꿀 거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건데 라는 얘기를 아무도 지난 1년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화두에 오르면서 이게 뭔가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피해자 보호 개정안을 갑자기 급격하게 넣다 보니까 거기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법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소법은 읽어봤냐? 그리고 뭐 기소와 송치의 차이는 아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피해자는 멍청할 거다. 피해자는 그냥 무식하고 무기력할 것이다 라는 그 피해자 다음이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화가 나는 지점이었거든요. 감정에 얽매여서 얘기를 하는 것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편협된 시야에서 그냥 자신들과 똑같이 저도 이제 편협한 시야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피해자의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저만 오로지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왜 제가 이거를 목소리를 내서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듣더라도 그거를 본인들이 나와서 할 사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를 하기까지 조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모든 피해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년의 과정을 거치고 다른 피해자분들이 그렇다라는 걸 뭔가 모으고 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분들은 어떤 피해자분들을 만났는지가 정말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2차 가해자를 잡은 사건에서는 경찰분들이 정말 잘 잡아주셨어요. 실제로 보안수사 전에도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를 도주한 거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이게 수사권을 경찰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조금 각자 잘하는 걸 도생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에 누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누군가를 제거하고 기간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경찰한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경찰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한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경찰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즉슨 피해자들도 이 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피해자만의 일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의자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기간이 하나 빠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사가 어떤 자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이게 수사에서 이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에서 엎어버리면 이게 그냥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저희는 그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기 전에는 경찰, 검찰, 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은 한 번 걷잡지 못하면 이 끝에서 그냥 바로 무죄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게 만약에 피해자한테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억울한 피고인도 피해자잖아요. 저는 이게 왜 정쟁 싸움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과 밀접해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지금 누군가의 아이콘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떤 후보가 얘기한, 어떤 의원이 얘기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생사가 달린 일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가 될 줄 몰랐거든요.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폐지가 되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분들이 완벽한 사법 지원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에 기회가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뭐 그런 당 쪽에 쏠려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절박해서 들어주는 쪽에 간 것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조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 검사보다는 일반 검사들에게 더 많이 밀접하게 저희가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치 검사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물론 이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죠. 왜냐면 이제 그 당사자가 오는 날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단어가 제 고유의 단어라고 뭐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제가 그 피해를 입으면 보호해달라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서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옥 속에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왜 여기로 중점이 가는가라는 생각하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정쟁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튼 이제 이 공론화를 한 이유 자체가 범죄 피해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내가 피해자인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에 열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던 공론화였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이게 당내 차원에서 그리고 이 시민단체에서 이게 따로 고발이 들어가고 이러면 저도 이것도 조금 너무 이게 좀 소외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의견도 물어보던지 이게 저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저도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뭐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 같다, 권리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면밀히 보셔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인권 변호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제가 이 형사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이 검사에게 권한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너무 회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직시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많이 유튜브를 하시고 뭐 트위터나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들은 직시하시고 의견을 들으면서 왜 이 지점에서는 그렇게 빠지시는지 저는 그래서 그 회피형 대통령이라는 그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보안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고 징계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고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너무 부족하고 사실 그렇게 치면 검찰을 왜 없애야 되죠? 그러면 검찰이 그냥 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 결론이 이 사람들을 견제하려면 징계가 필요하네요? 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안 없애고 그냥 징계만 하면 되지 않나요? 조금 더 의무감을 줄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계속 이게 갈라치기 하고 그 보안수사권 요구 자체가 인간의 그 기본 그 심리상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 본인이라면 뭔가 기자님이라고 하더라도 기자님 의견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왜 저렇게 생각해? 라고 그런 마음이 더 억하심정이 들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7대 범죄를 정권 송치하게 만들겠다. 이것도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피해자 보호 장치인데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자체가 상해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 미수까지 오기까지는 1년 정도가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었냐. 제가 그냥 강력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센터에 연계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를 연계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그게 좋진 않지만 성범죄였으면 내가 국선 변호사를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7대 범죄를 중소청에 넘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7대 범죄가 아닌 피해자들은 뭔가 그거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거고 그걸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이 상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죄목을 바꾸고 싶어 할 거고 무력감이 들 거고 관련돼서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이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쏟아야 된다는 거죠. 이 7대 범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7대 범죄를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나라가 선별적인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저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수시 전형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런 스펙을 찾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의견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가해자가 어떤 걸 증거로 냈는지 왜냐면 제목이 바뀌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해야 될지는 알려줘야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에 넘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도 재판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심 재판부한테 이게 성범죄 재판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거 DNA 검사를 해야 되냐 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이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이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 열람이 무조건 강화가 돼야 돼요.
아니면 피해자들이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도 없으니까. 지금 열람 등사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의 성취를 했을 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이의 제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만을 얘기해요. 그냥 뭐 제목에 따라 그냥 불만이 있다라고만 하면, 뭐 아예 고칠 수 없더라면 이것만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그냥 폐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 범죄 피해자 그 국선 변호사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 어느 누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사들도 이걸 회피하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등지는 이 개혁이 어떤 개혁인가, 저는 사법 개판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모두가 이 사법 시스템을 등돌리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는 상황에서 보완책을 의미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한동훈 의원님이랑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게, 뭐 저희가 보완책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범죄 피해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양적인 보안 수사 필요하다. 이게 모두가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안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의 어떻게 보면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검찰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가 구제받는다? 아니에요. 그냥 그나마 나아진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거를